다리미 패밀리 리뷰와 예고입니다. 다리미 패밀리 이다림이 눈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돈을 묻은 양길순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안길레와 이만득은 자식들을 위해 죄 한번 저질러보자며 굳은 결심을 했고 다시 의학산에 오릅니다. 돈을 묻은 장소를 찾아낸 이만득은 긴장한 나머지 부정맥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10년 감수한 안길레와 이만득은 어렵게 30억을 가져옵니다. 그런 가운데 서강준은 엄마의 심부름으로 배혜자의 식당을 찾아가는데요. 이다림이 궁금한 서강준은 바로 옆 세탁소에 있는 다림을 불렀고 내 삶도 격려가 필요하다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이다림은 부잣집 아들 주제에 나한테 격려를 바라냐며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냐고 화를 냅니다. 이제 나는 아주 안 보일 거라며 눈이 보였을 때 영화를 더 봐둘 걸 매일 후회한다고 격분했습니다. 앞서 서강준은 학교 다닐 때 받았던 롤링페이퍼의 글귀를 보며 이다림이 쓴 것이라고 추측한 바 있는데요. 이다림에게 그때의 낱말들을 써보라고 한 뒤 집에 가서 글씨들을 대조해가며 대학 시절 이다림이 자신의 글을 응원해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서강준은 점점 이다림에게 마음이 기울고 가사일을 해주러 집에 온 배혜자에게 이다림이 차태용과 사귀는 게 아닐지 관계를 떠보는데요. 배혜자는 차태용이 차라리 이차림과 썸을 타면 탔지 다림이와는 사귈 리가 없다며 확언을 합니다. 서강준은 내심 흐뭇해했고 다림이가 어때서 그러냐고 되물었고 배혜자는 눈도 안 보이고 솔직히 보통 남자는 사귀자 하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평을 합니다. 하지만 서강준은 귀엽지 않냐며 자기 인생 책임지려고 하고 씩씩하다며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의학산에 갔던 안길레와 이만득은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을 했고 산에서 가져온 30억을 세탁소에 숨겨두고 친구 집에 다녀온 척을 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새벽이 되자 안길레와 이만득은 가족들 몰래 세탁소에 내려와 30억을 에어컨 안쪽에 숨깁니다. 이 가운데 돈을 구하려는 고봉이는 대학 시절 첫사랑이던 지승돈을 찾아가는데요. 과거 고봉이는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려던 지승돈에게 돈을 주며 도움을 줬던 사실을 끄집어냈고 지승돈은 고봉이의 결혼 축의금으로 이미 준 지 오래라며 계산 끝났다고 냉랭하게 굽니다. 고봉이는 돈을 구하지 못하고 망신만 당한 셈이었는데요. 세탁소에 돌아온 고봉이는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자존심 상해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배혜자는 안길레와 이만득을 찾아가 세탁소에 좀 내려가 보라며 고봉이를 걱정합니다. 안길레와 이만득은 고봉이를 위로하며 달래려 하는데요. 술에 취한 고봉이는 먼저 간 남편을 원망하며 신세한탄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 열불이 난다며 화가 폭발한 고봉이는 이깟 전기세 아껴봐야 뭐하냐며 에어컨을 틀으려 했고 안길레와 이만득은 선풍기를 갖다 대주며 에어컨에 손대지 않게 하려 애쓰는데요. 고봉이는 아무리 틀어도 작동하지 않는 에어컨을 들여다보다 안쪽에 숨겨놓은 돈다발을 발견합니다. 들켜버린 안길레와 이만득은 돈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털어놓게 됐고 고봉이에게 어떤 돈인지는 모르는 척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만득은 너는 안 본 걸로 하라며 너까지 벌받게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고봉이는 두 분만 감옥 가시겠다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에 이만득은 이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게 되면 너도 감옥 가게 될지도 모른다며 너랑 애들 위해서 파온 거니 돈을 다 써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침이 되자 고봉이는 이다림을 깨워 당장 병원으로 향합니다. 바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고봉이는 기뻐하고 이다림은 고봉이에게 수술비가 어디서 났냐고 묻는데요. 고봉이는 그냥 넘어가려 했지만 돈 걱정을 하는 이다림에게 지승돈 회장을 언급하며 대학 친구라고 둘러댔습니다. 고봉이는 학교 때 엄청 친했다고 말했고 이다림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갚겠다고 밝힙니다. 고봉이가 생각 없이 둘러댄 거짓말이 이후 이다림과 서강주의 큰 해프닝으로 엮일 듯 보입니다. 그 시각 안길레와 이만득은 고봉이까지 벌받을 수 있게 된 걸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숨긴 지 하루도 안 돼서 들키냐고 한탄하는데요.
에어컨에 숨겨둔 30억을 또 들킬지 모른다며 다른 곳에 옮겨두자고 합니다. 그때 서강주가 세탁소로 찾아와 자신이 맡긴 옷에서 라이터를 보지 못했냐고 묻는데요. 허둥대던 이만득은 라이터를 찾아가게 했고 서강주는 라이터가 세탁기 속에 들어갔다 온 게 아닌지 재차 물으며 여러 번 켜보는데요. 결국 라이터에 큰 불이 붙었고 삽시간에 세탁소에 불이 나게 됩니다. 이다림을 데리고 병원에서 돌아오던 고봉이는 세탁소에 불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모든 게 전소된 세탁소의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해합니다. 한편 이무림은 화재 사고를 조사하러 병원에 입원한 서강주를 찾아갑니다. 서강주는 라이터를 켜다가 불이 났다며 다 변제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서강주의 엄마 백지연은 아들 걱정만 하며 불에 타버린 세탁소를 찾아가 고봉이에게 변제금에서 자신의 옷값만큼은 빼달라며 철없는 소리로 고봉이를 열받게 만드는데요. 고봉이는 이를 악물며 이만득과 안길례의 방을 찾아갑니다. 고봉이는 거기가 어디냐며 가방 하나만 들고 오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며느리만큼은 벌받게 하지 않으려 했던 이만득과 안길례는 하는 수 없이 의악산을 함께 찾았고 돈이 묻혀있는 장소로 데려가는데요. 결국 세 사람은 땅속에 묻혀있던 나머지 돈을 다 파오는데 성공합니다. 이후 이다림은 수술을 받게 됐고 긴장한 모습으로 수술실 앞을 지키는 고봉이의 모습이 비춰지며 입원하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입니다. 숨겨둔 100억 원을 도둑맞은 백지연은 남편 지승돈에게 돈을 찾아달라고 조르지만 지승돈은 자신을 지금껏 속여온 백지연에게 냉랭하게 굽니다. 고봉이는 안길례 이만득과 함께 돈다발을 침대 밑에 깔아 감쪽같이 숨겨둡니다. 수술받은 이다림 앞에 온 가족들이 모이고 붕대를 푼 이다림이 눈을 뜨고 환하게 웃는데요. 모두가 바라던 대로 이다림이 수술에 성공해 눈을 뜨게 됐네요. 돈을 묻은 양길순이 자살로 위장해 실제로는 살아있는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양길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앞으로의 전개가 너무도 기대됩니다. 또한 순탄하게 펼쳐질 이다림과 서강주의 케미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